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비유동자산 하겠습니다. 이제 유동자산 끝나고요. 비유동자산은 크게 보면 첫 번째가 투자자산, 투자 목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형자산, 세 번째가 형체가 없는 무형자산, 나머지가 이제 갈 데가 없는 당좌자산도 아니고 투자 목적,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 영업활동에 사용하는데 형체가 없는 거, 나머지 기타 비유동 자산 이렇게 구분하네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여기 정도가 되겠네요. 자, 첫 번째 볼게요. 비유동 자산이란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얻을 목적이나 그것이 이제 투자 자산이고 장기간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형체가 있으면 유형, 없으면 무형. 그리고 갈 데가 없는 나머지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투자자산 볼게요. 투자자산은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 수익이나 타 기업을 지배할 목적으로 이런 부수적인 기업 활동의 결과로서 갖고 있는 자산. 쉽게 말하면 투자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 영업활동에 쓰는 게 아니라 또는 다른 기업을 지배할 목적으로. 첫 번째가 장기 금융 상품이네요. 장기 금융 상품. 저기 앞전에 당좌자산에서 보였던 건 뭐예요? 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있었잖아요. 거기하고 내용 똑같아요. 근데 기간이 좀 길다 이런 얘기네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여기서 들었을 겁니다.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인데 또는 기타 정형화된 상품인데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해요. 여러 번 나오죠? 이렇게. 여기 날짜부터가 아니라 여기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한대. 요 이내에 도래하면 여기 거 내용 똑같습니다. 이들 금융상품 중에서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면 주석으로 알려달라고 이미 배우셨죠? 여기서 배우실 때 사용이 제한되는 거 대표적인 게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이라든지 꺾기라고 하는 양건예금 등이 있으면 여기 주석 표시해가지고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장기성 예금. 이제 이름만 받으시면 되겠네요. 정기 예금, 정기 적금인데 좀 기간이 길어요. 3년짜리. 이렇게. 그때 쓰는 이름이 장기성 예금. 금융기관이 시급하는 정기 예금, 정기 적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면 이건 장기성 예금 쓰고 1년 이내에 도래하면 정기 예금, 정기 적금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사례 보겠습니다. 신한은행의 정기 예금인데 만기가 4년짜리예요. 길죠? 50만 원을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대체 입금한대요. 그럼 나는 보통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고 얼마가? 50만 원이 나갈 거고 봤더니 정기 예금인데 기간이 길어. 그러면 장기성 예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이름만 봐두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생겼다가 만기가 되면 이제 원금과 이자 받겠죠. 이때 받던 사례하고 똑같아요. 만기에 원금 50만 원과 이자가 2만 원인데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오네요. 그럼 보통예금에 원금과 이자 찍힐 거고 또 잡아놨던 자산 이제 빼야 되겠죠. 장기성 예금 빼고 그리고 추가로 받는 요 이자 수익 2만 원 이렇게 해서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 답니다. 여기하고 똑같네. 그 다음에 이제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요때는 이제 못 들어봤던 얘기인데 특정 현금과 예금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는 없는 이름이에요. 근데 실무 관행상 여전히 쓰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장기 금융상품 중에서 사용이 제한돼 있으면 이제 주석으로 알려주는 건 맞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지 말고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별도의 이름을 씁니다. 사용이 제한됐다. 그래서 특정 현금과 예금. 더 자세한 얘기는 이름만 봐두시면 되는 정도예요. 미급수에서 배우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장기 투자 증권. 이것도 거의 내용 없죠. 장기 투자 증권. 여기 당좌자산 편에서는 단기 투자자산이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통합된 명칭이죠. 단기 투자자산이란 명칭.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하고 뭐 여러 가지를 묶어서 썼던 이름이고, 여기는 그거 아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이런 것들을 묶어서 장기 투자 증권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우리 것이 아니니까 다음 윗급수에서 배우시려 하고, 그 다음에 장기 대여금. 대여금이 뭐예요? 돈 빌려준 거잖아. 기간이 길면 장기 대여금, 짧으면 단기 대여금에서 배웠던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돈 빌려줬는데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는 거, 1년 이후에 회수하는 거. 특별하게 내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정 까먹으면 당좌 자산이 제일 많고 나머지 이제 기간이 길거나 뭐 특수한 목적. 자, 장기 대여금이란 회수기한이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대여금입니다. 사례 볼게요. 차용증서 받고 창제상에 현금 50만 원을 3년간 빌려줍니다. 자, 현금 나갔네요. 현금이 50만 원이 나갔는데 짧게 빌려주면 단기 대여금인데 3년간 빌려준대. 장기 대여금 50만 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생겼다가 이제 3년이 지나서 돈 받겠죠. 돈만 받겠어요? 이자도 같이 받겠지. 현금으로 원금과 이자 합쳐서 53만 원을 받네요. 장기 대여금 빼고 없애주고 받는 요 3만 원 이자 수익이라고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생겼다가 없어지는 내용 답니다. 자, 투자 부동산. 자, 투자 부동산이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세한 내용은 없고, 이런 얘기죠. 이렇게 빌딩을 하나 갖고 있어요. 왜 갖고 있냐? 투자를 하려고. 투자 목적이야. 그러니까 회사가 사업을 잘해서 돈이 남으니까 우리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하나 샀다가 뭐 건물이나 뭐 토지를 샀다가 또 상가를 샀다가 비쌀 때 팔려고 하는 거야. 그때 쓰는 이름은 돈 나가고 이 사람은 투자 부동산이라고 이름을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투자 목적이 아니라 여기 들어가서 회사에 영업을 할 건물이야. 영업할 건물이야. 영업 활동에 사용할 거야. 그러면 이때 쓰는 계정가목 이름이 건물인 거예요. 유형자산 편에서 바로 배워요. 그런데 나는 이것을 영업활동에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걸 사고 파는 게 주된 영업활동인 거예요. 그냥 건물을 사다가 파는 사람. 예? 판매 목적인 거야. 그러면 저거는 상품이라고 부릅니다. 재고자산에서 배우셨잖아요. 생긴 모양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생긴 모양은 그냥 빌딩이잖아. 투자 목적이면 투자 부동산. 영업활동에 들어가서 사는 거야. 건물. 이걸 파는 게 주된 영업활동이야. 그러면 상품이라고 부릅니다. 투자 자산은 별 내용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유형 자산을 배울게요. 유형, 형체가 있다. 자산, 유형 자산의 정의를 이제 먼저 봅시다. 유형 자산이라는 유형 자산은 재화를 생산하거나, 재화 물건이죠. 물건을 만들거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즉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인 형체가 있는데 요거를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쓰고 마는 게 아니라 1년을 초과해서 오랫동안 쓴다는 얘기죠. 첫 번째 볼게요. 유형자산의 특징 보시면 1번 이 자산이 되려면 뭐 하려고 갖고 있어야 되냐면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이에요. 투자 목적도 아니고 판매 목적도 아니고 사용할 목적. 들어가서 장사한다는 얘기야.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 두 번째, 그래서 따라서 방금 얘기했듯이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투자 부동산으로 가야 되겠고 판매를 목적으로 갖고 있으면 재고자산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이 자산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 회계 기간에 걸쳐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 회계 기간에 걸쳐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미래 용역 잠재력이 있어야 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은 여러 회계 기간에 걸쳐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러려면 미래의 용역 잠재력을 갖고 있는 자산이어야 된다. 예를 들면 차량.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 속에 들어있는 유형자산 속에 차량도 있고 건물도 있는데 차를 한 대 샀어요. 회사가 뭘로 샀냐? 투자 목적도 아니고 판매 목적도 아니야. 차 타고 다니면서 영업하려고 산 거죠. 그럼 이제 차량 운반구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럼 이것이 영업활동에 쓰는 목적이고 이거 차를 한 번 쓰고 버리는 건 아니잖아. 뭐 5년, 10년, 오래 타면 10년도 사용하고 여러 회계기간 동안 쓰는데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뭔 서비스 제공하냐? 차가 없으면 어떻게 해? 걸어 다니거니 버스 타든지 이럴 텐데 차를 타고 다니잖아. 더 편하게 영업할 수 있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용역 잠재력을 갖고 있는 자산인 거예요. 응? 서비스 제공하는. 자, 그래서 이 용역 잠재력이 존속하는 한 계속 이 차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 창출 활동에 이용됨에 따라 즉 영업활동 하러 차 타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이제 얘의 이 용역 잠재력이 계속 소모가 되겠죠. 예를 들면 이제 차를 평생 탈 수는 없는 거니까 차가 이제 성능이 뚝뚝 떨어져서 이제 언젠가 못 쓰게 되겠죠. 그런 용역 잠재력이 소모된 용역 잠재력을 비용으로 이제 만들 텐데, 그러니까 사자마자 비용이 아니라 일단 자산으로 묶어놓고 이 용역 잠재력이 소모되는 형태를 계산을 해가지고 비용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쓰는 이름이 감가상각비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 감가상각비예요. 뭐 복리후생비처럼 용역 잠재력이 소비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내용연수란 얘기는 요거예요. 이걸 보고 내용연수라고 그래요. 몇 년 쓸 것 같냐. 이 내용연수가 1년이 안 돼요. 1년 미만인 뭐 공구나 기구, 비품 등은 이렇게 자산으로 묶어놓지 않고 그냥 곧바로 비용 처리합니다. 소모품 비록해버려요. 사자마자. 왜냐면 1년 못 쓸 거니까. 더 쓸 것 같으면 자산 묶어놓고 그 다음에 비용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물리적인 형체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형체가 있기 때문에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거죠. 형체가 없으면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무형자산. 그래서 이제 정의 보셨죠? 이런 것이 다 충족이 돼야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속에 이제 뭐가 들어있냐? 첫 번째, 토지부터 봅시다. 토지가 뭐야? 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걸 땅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땅을 토지라고 부르려면 이래야 된다는 거지. 영업활동에 쓰려고 갖고 있고, 땅은 여러 회계 기간 정도가 아니죠. 평생이지. 그 다음에 형체가 있고, 토지가 형체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 형체가 없어요? 토지가? 만져주잖아. 물리적으로 만지면. 형체가 없는 건 이런 거예요. 특허권. 네? 특허권이 형체가 없다고? 종이가 있잖아. 이게. 그 종이가 특허권은 아니죠. 그걸 증명하는 서류지. 특허권이 형체가 없잖아요. 그런 게 무형이에요. 토지, 이제 개정가격 명칭이에요. 이름 알아야 되겠죠?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으로 하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는 매매 목적이라고? 그 뭐야? 상품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 다음에 비업무용으로 갖고 있다고요? 영업에 안 쓰고? 그럼 뭐예요? 투자 목적이겠지. 이러면 투자부동산이라고 해야 됩니다. 토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라고 있죠? 건물을 무조건 다 건물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회사의 영업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점포, 창고, 사무소, 공장 등의 건물과 점포, 창고, 사무소, 공장 이런 거. 그 다음에 냉난방, 전기통신 및 기타 부속설비. 요 글씨를 잘라가지고 냉난방을 건물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에어컨을 건물이라고 부르겠어? 냉난방, 전기통신, 기타 건물을 갖고 있는 부속설비. 이게 건물의 한쪽에다가 에어컨 다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의 부속 설비인 이렇게 뭐 중앙 집중식 냉난방 시설 이런 거를 다 묶어서 건물이라고 부르더라는 얘기입니다. 따로 뜯어서 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구축물이라고 있죠. 구축물은 자기의 영업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땅 위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뺀 나머지 것들 다 구축물이라고 그래요. 토지 위에 정착된 건물 위에 교량, 다리, 궤도, 갱도, 정원설비 이런 걸 보고 구축물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기계장치. 기계장치는 제품의 제조, 생산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계장치. 물건 만들 때 쓰는 걸 보고 기계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운송설비. 이렇게 실어 나르는 거. 뭐 콘베이어, 뭐 자동차 회사 보면 이렇게 콘베이어 벨트에 이렇게 쭉 지나가죠. 차가. 그 콘베이어. 그 다음에 기중기는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고, 호이스트는 뭐 철강 회사 보면 이렇게 TV에 보면 이렇게 철강 끼워갖고 쭉 뭐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옮기는 거 있죠? 그런 거 보고 호이스트라고 합니다. 뭔지 궁금하시면 인터넷 쳐보시면 그림도 보실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 이 이름이 좀 어렵네. 말 들어보면 짓고 있는 자산 이런 거잖아요. 지금 만들고 있는 거야, 이게. 예? 만들고 있는 상황. 읽어볼게요.
자,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예? 내가 바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땅 갖고 있잖아요. 예? 토지를 갖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본사 사옥을 짓고 싶어. 그럼 내가 건설업자가 아닌데 집을 지을 수 있겠어요? 이제 건설업자하고 이제 계약을 맺어야 되겠죠. 도급 계약을 맺어서 이 10층짜리 짓는데 얼마 걸리면 돈 얼마냐? 한 10억이면 지어 드릴게요. 이렇게 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얘가 건설업자가 얼마 걸려? 2년 걸리는데요. 그래, 그러면 2년 동안 열심히 지어갖고 와. 그러면 10억 줄게. 그럼 누가 짓겠어? 말도 안 되지. 계속 돈을 줘야 돼. 다 지었는데 건물이 마음에 안 드는데 안 사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제 하여간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데 자기가 직접 지으면 재료비, 노무비 이렇게 계속 돈을 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제. 돈을 계속 나가는데 현금 뭐 1억씩 나가. 여기다가 돈 먼저 주면 보통은 상품 살 때 선급금 했잖아요. 이건 선급금이 아니라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성격은 선급금하고 비슷해. 근데 선급금은 위치가 어디예요? 당좌자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좌자산인 것을 사기 위해서 돈을 먼저 줬을 땐 선급금을 쓰는 거야. 즉 당좌자산 뭐야? 보통은 상품이나 뭐 원재료를 사기 위해서 돈을 먼저 주는 거잖아. 그거 다 당좌자산이잖아요. 근데 얘는 유형자산을 사는 거잖아. 만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선급금은 당좌자산이니까 안 되니까 유형자산 쪽에 있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성격은 선급금하고 거의 비슷해. 근데 위치가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돈을 줬기 때문에 유형자산에 있는 건설 중인 자산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 건설 위해서 들어간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하는데 또 내가 짓지 않고 남한테 돈을 주면 뭐 도급금액 이렇게 계속 돈을 주는 거예요. 건설업자한테. 그리고 나서 건물이 완공이 되면 이제 건물 이렇게 만들고 한 10번 줬다 칩시다. 10억짜리 건물이고 요 줬던 금액을 다 빼는 거야. 선급금하고 똑같잖아. 상품 들어오고 선급금하고 계약금 나머지 주는 거 이렇게 하는 거하고. 자, 그 다음에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 다음 말이 어려운 건 아닌데 모르고 지나가도 되는데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계약금. 요 말 참.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돈이래. 근데 이제 요 얘기를 딱 들으면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자산을 사기 위해서 돈을 줬다고 했는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차를 사려고 계약금을 줬대요. 그러면 자, 계약금 줬죠? 현금 1,000원.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 유형자산을 사려고 준 거잖아. 그지? 그럼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답을 봤더니 선급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그죠? 이런 거예요. 원칙은 얘가 맞아요. 근데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안 합니다. 원칙은 얘가 맞는데 안 하고 그냥 실무 관행상 선급금을 쓰는 거야. 왜냐면 이 이름이 좀 껄쩍지근하잖아. 에? 원칙은 이건데. 그래서 뭐 대학에서 어떤 교수님이 자기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쳤다는데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닌 게 맞아. 이게 맞아.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취득하려고 하는 자산이 보세요. 상품을 사려고 돈을 먼저 주면 상품은 재고자산이에요. 재고자산이 들어올 거죠. 그러니까 재고자산을 사기 위해서 돈을 준 것은 선급금을 쓰는 거야. 선급금도 당좌자산 속에 들어있어요. 당좌자산 밑에가 재고자산이잖아. 그럼 결국 얘는 유동자산이잖아요. 둘 다. 그러니까 외부에 보고될 때 이 상품인 재고자산을 사기 위해서 선급금은 당좌자산을 쓰면 결국은 취득이 아직 안 됐다 하더라도 선급금을 쓰고 있으면 유동자산에 보고가 될 텐데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건 뭐야? 차량이야. 차량 운반고는 유형자산이란 말이에요. 유형자산을 주기 위해서 돈을 먼저 줬는데 이거를 당좌자산 쪽에다 보고해버리면 얘는 비유동자산인데 그 돈이 유동자산에 적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기 위해서 돈을 줬을 때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이름을 써서 같은 유형자산에 포함되도록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이게 차를 사기 위해서 계약금을 줬어요. 근데 그 차가 1년 있다 들어오냐? 그것도 아니잖아. 금방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걸려 있을 때가 문제인 거지. 그렇지 않으면 실무 관행상 그냥 선급금 줬다가 들어오면 차 받고 선급금 뺀 나머지만 그냥 주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건설 중인 자산 이름 이렇게 보기도 좋지 않은 이름을 쓰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원칙은 건설 중인 자산이 맞지만 자격시험을 보실 때는
요 말 유형자산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돈 원칙은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쓰는 게 맞지만 실무상 금방 차가 들어오니까 그냥 선급금 썼다가 선급금 빼버리고 차를 빼버리면 돼요. 근데 만약에 어떤 자산을 취득하는데 기간이 긴 거야. 응? 뭐 건물같이 어떤 또 기계장치같이 자 여기서 돈을 주면서 제작을 시켰는데 이게 금방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다 들어와. 어? 그러면 얘는 분명히 건설 중인 자산을 써야 되고 차를 사는데 돈 주자마자 금방 들어오잖아 차가. 그럼 뭐로 건설 중인 자산 썼다가 없을 거야. 그냥 원칙은 아니지만 이렇게 굳어진 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말 어떤 그래서 시험에서는 어떤 유형자산을 취득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이렇게 걸렸을 때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계속 걸렸을 때는 요 이름을 쓰고 그렇지 않고 우리 일반적인 시험에서 그냥 차 사려고 계약금 줬다 뭐 컴퓨터 사려고 계약금 줬다 그럼 다 그냥 선급금 쓰시면 돼요. 건설 중인 자산 쓰는 게 아니라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완료가 되면 본 계정으로 이렇게 딱 대체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거 차량 운반구 차죠. 그다음 비품 뭐 컴퓨터나 이런 것들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건 토지, 건물, 뭐 기계장치, 그 다음에 건설주의자는 그거 잘 안 쓰고 차량 운반구, 비품. 그 다음에 기계장치를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 있다. 시험 문제도 한번 이렇게 이런 문제다. 자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노래방 기계를 샀어요. 노래방 기계를 샀는데 이 노래방 기계가 300만 원이야. 그럼 이제 돈 줬겠죠, 현금이. 현금 300만 원 줬는데 여기를 뭐라고 쓰느냐는 얘기야. 노래방 기계? 노래방 기계? 기계장치. 기계장치가 아니에요. 노래방 기계가 기계장치면 뭐 기계 아닌 게 뭐 있어. 컴퓨터도 기계장치고 핸드폰도 다 기계장치인데 이 기계장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걸 기계장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기계적인 장치를 기계장치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유형자산의 과목은 지금 봤듯이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서 새로 만들 수도 있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꼭 여기 있는 게 그냥 그것만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당해 기업이 속한 업종의 특성상 특정 유형자산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중요해. 그러면 별도의 과목을 신설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통합해서 적절한 이름을 쓸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대한항공의 항공기를 뭐라고 불러? 건물이라고 불러? 건물 아니지. 구축물이라고 불러? 아니잖아. 기계장치라고 불러? 그걸 가지고 뭐 사람 만드니?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그냥 항공기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얘기고 해운회사는 선박 이렇게 만들어 쓰시면 되고 반면 기계장치의 비중이 크지 않은 서비스 업종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무슨 커피숍에 커피 기계 있죠. 커피 짜는 만드는 기계 그걸 기계장치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기타의 유형자산이라고 이렇게 묶어서 분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유형자산 취득 원가부터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을 사면 여기다 이제 이름 결정하는 거 봤죠? 뭐 건물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여기다 이제 취득 원가를 결정을 할 텐데 왼쪽에다가 건물하고 이제 돈을 적을 거예요. 오른쪽 돈 나가면 취득 원가를 얼마로 할 거냐? 자, 유형자산 최초에는 취득 원가로 측정하며 현물 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 원가로 한대요. 보통 물건을 돈 주고 살 때는 공정한 가치를 주겠죠. 응? 뭐 싸게 살 수 있겠어? 여기서 이제 공정가치 밑에 해설 보시면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팔 때 비싸게 팔려고 하고 사는 사람은 싸게 살려고 하고 그 만나는 가격이 이제 공정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취득 원가는 현물 출자는 이런 거예요. 자산을 그러니까 건물을 사는데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내 회사에 주식을 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출자를 현물 출자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은 출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주식회사가 출자를 받으려면 돈 받고 주식을 주는 거야. 근데 우리 회사가 필요한 어떤 유형자산을 받고 주식을 주는 걸 현물 출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증여는 뭐야? 공짜로 받은 거고 기타 무상으로 사면 자산을 왼쪽 이름을 적고 그것의 공정한 가치를 취득 원가로 적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취득 원가는 이제 밖에서 사면 뭐겠어요 이게? 구입 원가겠죠. 내가 만들면 제작 원가일 거고 주로 밖에서 사는 걸 하는 거니까 구입 원가에다가 여기다가 뭘 더하냐면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즉 이 자산을 왜 샀니? 일단 구입 원가라고 보고 이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 와 있어야 되고
또 가동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직접 관련된 원가인 다음과 같은 것들을 모두 다 더하래요. 재고자산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자산을 취득하는데 직접 관련된 원가, 가장 대표적인 게 운반비, 예? 외국에서 수입해온 뭐 해상보험료 이런 거 다 더하듯이 취득 원가는 구입 원가에다가 경영자가 의도한 방식으로 이 자산을 왜 샀는지 샀으면 뭐 기계장치라는 제품을 만들려고 산 거니까 거기에 취득한 목적에 장소에 이르고 상태에 이르기까지 들어간 모든 돈을 다 더합니다. 여기가 이제 종류가 좀 많아요. 자산이 좀 종류가 많으니까. 첫 번째가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기계장치를 샀는데요. 설치 장소를 준비하는데 추가적인 돈이 들어가. 준비하는 돈. 그러면 그걸 여기가 이제 차변에 기계장치를 만약에 샀다면 기계장치의 원래 구입 원가가 1억. 예? 돈 나가고. 예?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이 나갔어. 그것도 기계장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외부에서 운송을 해오거나 어떤 취급을 하는데 돈이 들어갔다. 돈 나갔죠? 그것도 기계장치.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거는 재고자산하고 똑같죠. 사오는 거 다. 그 다음에 어떤 장치를 설치하는데 설치비가 또 나가요. 이걸 해야 해당하는 사용한 목적에 있는 장소에 와 있고 쓸 수 있는 상태에 오게 만들려는 거니까 설치비도. 그 다음에 설계와 관련돼서 전문가에 지급한 수수료가 있다. 설계비가 있대. 설계비는 사는 게 아니라 제작을 할 때 들어가겠죠. 기계장치를 제작을 하려는데 설계비가 들었어. 그럼 기계장치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취득세죠. 그리고 뭐 세금을 잘 모르지만 어떤 자산을 취득할 때 반드시 내야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차 살 때 취득세 반드시 내야 되고 뭐 아파트 살 때 취득세 반드시 내야 돼. 그러니까 자산을 취득했다고 내는 세금이에요. 자, 이 취득세는 세금이지만 이 자산을 취득한 목적과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려면 반드시 저 세금을 내야 이 기계장치나 차량이나 건물을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이라고 하지 않고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에다 붙이라는 얘기입니다. 단, 예를 들면 차를 살 때 취득세 냈으면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근데 이제 이 자산을 갖고 산 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내는 세금이 있어요. 자동차세, 뭐 보험료 이런 걸 그냥 세금과 공과고 보험료지. 하지만 이 취득할 때 내야 되는 이 취득세만큼은 세금이라고 하지 않고 이 자산의 원가에 더해서 차량 운반구라고 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시운전비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기계를 외부에서 갖고 와서 설치 장소 준비하고 설치 다 했고요. 다 끝났어. 근데 이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보려고 기계 장치에다 원재료를 좀 집어넣고 뭐 기름 사와서 이렇게 돌렸어요. 그때 들어간 돈도 기계 장치라고 하라는 거야. 예? 왜냐하면 이제 다 시운전이 끝나야 이제 기계를 쓸 수 있는 상태가 된 거니까 그때까지 들어간 모든 돈을 다 그 자산의 원가에 더하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자, 이 장비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시운전을 했는데 어떤 제품이 하나 딱 떨어져요. 시제품이라고 하거든요. 물건이 하나 만들어졌어. 돈 들여가지고 다 기계장치를 하려 했잖아요. 근데 이걸 만들었는데 내다 팔아서 돈을 받을 게 있네. 팔아서 돈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그거는 줄이세요. 라고 네. 원가에서 차감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사례 보겠습니다. 영업용 토지를 500만 원에 취득합니다.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돼 있어? 토지 500만 원.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어디서 돈이 나가요? 나의 당좌예금 통장에서 나가요. 당좌예금을 줄입니다. 이렇게. 이게 뭐야? 구입원가잖아.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비용도 들어갔어요. 이 자산을 취득하는데 추가적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 다 토지라고 붙이려는 거야. 대표적인 게 취득세인데 20, 30이네요. 30만 원 토지 붙여요. 시험이라면 한 줄로 붙여야 되겠죠. 530. 이거는 현금 나갔네요. 현금 30. 이렇게. 그 다음에 영업용 건물을 400만 원에 취득합니다. 그런데 취득세 등 재비용이 20만 원이 포함돼서 현금은 나가요. 영업용 토지라고 취득세 붙여 420만 원 하고 현금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네. 요거 제일 많이 나오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산을 샀습니다. 샀으면 열심히 쓰겠죠. 이제 취득한 이후에 지출이 발생을 해요. 취득을 한 이후에
지출이 발생을 하는데 종류가 두 가지야. 예를 들면 차를 샀어요. 차 사면 취득하고 나서 이제 지출이 뭐가 생기겠어? 대표적인 게 뭐야? 기름 넣어야지. 뭐 타이어도 고쳐야 되지. 뭐 여러 가지. 뭐 엔진 고치기도 하고, 그다음 뭐 재수가 없으면 딱지 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돈이 들 텐데, 요거를 이제 뭘로 처리할 거냐? 하나는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수익적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을 누가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돈이 나갔니? 돈이 나갔는데 이게 자본적 지출의 요건에 해당하면 자산으로 처리하시고, 자산 처리하라는 거야. 그냥 차량 운반구라고 하라는 거야. 수익적 지출의 요건에 맞으면 비용 처리하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자산 처리, 자산적 지출, 비용적 지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느닷없이 수익적 지출이라고 할까? 이게 자본적 지출 이렇게 자산 처리, 비용 처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을 취득 또는 완성해서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 이후에 추가적인 비용, 즉 수선 유지 비용이 들거나 개량 비용, 뭐 증설하는 비용, 재배치, 이전 비용 등이 발생하는데, 이때 지출된 비용이, 즉 돈 나간 것이 그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면,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가시켜서 그것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면 자본적 지출로 하시고, 즉 자산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비용 처리하십시오. 첫 번째, 자본적 지출 볼게요. 자산 처리예요. 이름이 좀 찝찝하지만 자산 처리. 자산적 지출했으면 좋겠구만. 자, 자본적 지출이란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출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생산 공정의 채택이나 기계 부품의 성능 개선을 통해서 사례, 이것들의 사례, 생산력이 증대한대요. 즉 기계가 하루에 100개씩 만드는 것을 돈을 좀 많이 투자했더니 200개씩 나온 거야. 에? 생산력 증대. 그 다음에 내용연수 연장. 내용연수는 뭐 10년 쓸게 돈을 좀 들였더니 20년 쓰게 된다거나, 또는 상당한 원가가 절감되거나, 물건 하나 만드는데 100원 들었던 기계를 돈을 썼더니 50원 들거나, 또는 가격은 똑같은데 품질이 향상되거나, 이렇게요. 객관식으로 대비해서 받으시고, 이렇게 나오면 자산 처리하시라는 거야. 자본적 지출로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에다 돈을 좀 1억을 들였더니 현금 1억 나갔습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더래. 생산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 원가 절감, 품질 향상. 그러면 기계장치라고 하라는 겁니다.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겠어요? 이게 이제 경제적 효익이 증가를 했잖아요. 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가를 하고, 즉 용역 잠재력이 늘어나는 거야. 그 늘어나는 것이 한 해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에? 5년, 10년 동안 계속 할 거니까 비용 처리하지 말고 자산으로 이렇게 처리해 놓고, 감가상각이라는 얘기 들었었죠? 그 용역 잠재력이 소모된 만큼을 측정해서 그때 조금씩 감가상각비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건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해야지 곧바로 비용 처리하지 말라. 예?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면 그 지출액만큼 자산을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 경제적 효익이 여러 회 기간 동안 갈 거니까. 그래서 그 지출의 효익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합니다. 이것도 처음에 비용을 안 하죠. 왜냐하면 5년, 10년 이렇게 쓸 자산이니까. 근데 이런 일이 생기면 경제적 이게 용역 잠재력이 이만했던 것이 점점 커지는 거잖아. 이 커진 만큼도 바로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얘처럼 똑같이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비용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 볼게요. 수익적 지출은 말은 수익적인데 비용 처리하십시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뭐 그렇게 말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네. 나도 모르겠는데. 자산 처리, 뭐 자산적 지출 했으면 좋겠는데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비용 처리. 자, 수익적 지출이란 해당 자산으로부터 당초 예상됐던 성능 수준을 회복합니다. 또는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즉 원상을 회복하는 거야. 뭐 깨진 유리창을 갈아 끼운다거나, 그 다음에 능률을 그대로 유지시킵니다.
100개 만들던 기계가 조금 오래돼가지고 90개 떨어지니까 돈 좀 썼더니 다시 100개가 되는 정도. 예. 원상회복, 능률 유지 정도가 지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 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나 수리를 위한 지출은 당초 예상됐던 성능 수준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유지시켜주는 거니까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세요. 즉 비용 처리하십시오. 자, 기계에다가 돈을 들였어요. 1억. 그런데 원상회복 또는 능률 유지 정도야. 그러면 여기가 이제 진짜로 수선비가 되는 거예요. 비용. 비용 처리하십시오. 다 있네. 단. 참고로. 단. 자격시험에서는 차량 운반구라고 있죠. 차예요. 차. 차량 운반구가 차량 운반구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생기면 현금 나가고 1억. 자본적 지출이니까 차량 운반구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차량 운반구의 수익적 지출인 즉 비용 처리하는 것이 나오면 얘는 수선비를 쓰는 게 아니라 차 고치면 수선비라고 해도 되잖아. 차 엔진 오일 갈았어. 타이어 갈아 끼웠어. 엔진 고장나서 고쳤어요. 수선비도 되는데 얘는 수선비를 쓰는 게 아니라 차량 유지비를 씁니다. 차량 유지비가 뭐예요? 차를 굴리는 데 들어간 돈이야. 차 굴리려면 뭐 기름 넣어야 되죠. 타이어 펑크 나면 갈아 끼워야 되지. 엔진 오일 갈아 넣어야 되지. 고장나면 고쳐야 되지. 이게 다 차량 유지비야. 근데 수선도 되잖아. 예? 근데 이게 가장 더 가까운 이름이 있기 때문에 자격시험에서는 차량 운반구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가 아니라 차량 유지비를 쓰도록 하시고 건물이나 기계장치나 이런 것들이 뭐 비품 고장나면 그거 고쳤잖아. 그럼 수선비 이렇게 처리하시고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네요. 자, 예제 보겠습니다. 본사 건물의 일부를 개축했는데 300만 원의 현금이 나갔습니다. 현금 300. 200만 원은 자본적이래. 뭐 하라고 그런 거야? 건물이잖아요. 그럼 200은 건물로 처리하라는 얘기가 되겠고 100만 원은 수익적이래. 그럼 뭐야? 수선비 처리하라는 얘기가 되겠네. 이렇게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